감량이 뭐 10kg 이상 됐고 그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몸이 너무 좋아지니까 같이 만나서 혹시 체겸을 하냐 그랬더니 나 체겸한다고. 우리가 살다가 아주 고독한 순간에 놓여 있어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있는데 안 되잖아요. 계속 전화 오고 찾고. 그런데 그런 데를 딱 가버리면 전화 안 되고 찾는 사람 없고 그쵸. 몸이 완전히 혹사돼서 지쳐서 내 기운이 하나도 안 남아있는 상태에서 드는 생각들이 진짜 온전한 것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파랑새가 밖에 있지 않을 것 같은데 안에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것들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일상 속에서 살아내는 그냥 작은 것의 행복? 에리님 보면서 많은 것들을 도전을 받아요. 공동선이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그 공허한 이유는 하나예요. 나만 생각할 때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걸 얘기해 줄 수는 없지만 오늘 한 게 이거죠. 돼지고기 수육했어요. 수육 새우젓하고 사과하고 양파만 넣어서 진짜 간단한데 정말 맛있는 깨끗한 수육했고요. 그다음에 그거랑 같이 먹을 마라황가 했어요. 마라황가죠. 네, 마라황가, 마라샹가라고도 하죠. 마라샹. 이거 빠에야 했어요. 해물 빠에야. 근데 이거 해놓은 지가 지금 6시간이 넘어갔고 그런데 이거 바로 해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그다음에 이거 김무침. 김무침은 해야 될 반찬이에요. 그래서 김무침은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일단 드세요. 네. 드시기 시작하세요. 맛있게 드세요. 네, 드세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예린님 이게 좀 전에 우리가 한 거 그거죠? 네.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요? 달짝지근해요. 얇게 썰었거든요. 그 국물 좀 배게 그렇게 해서 먹으라고. 그래서 껍질 있는 건데랑 같이 해서 잘 써보세요. 단맛도 나요. 단맛 나죠? 네. 사과 단맛하고 양파 단맛이 고스란히. 벌써 아쉬워요. 네? 배부를까봐. 그럴 일 없어요. 왜냐면 좀 이따가 또 꺼지거든요, 한번. 아 그때 이제 저녁으로 마저 또 드시고 가셔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네. 마라황가가 아주 히트구나. 이거는 국물이 아까워서 그 다음 걸 안 할 수가 없다니까? 국물이 아까워서 그걸 그냥 먹을 수는 없으니까 또 하게 돼요. 이건 가자마자 해야 되겠네요. 네. 이거는 약이니까 좀 맛은 뭐 특별한 맛은 없어도 이게 도다리국은 한 그릇씩 꼭 드시고 가세요. 항상 눈으로만 보던 음식을 직접 먹으니까 진짜 와서 먹으니까 어때요, 느낌이? 황홀하네요. 우리 가끔씩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진짜 신기한 순간들이 있다고. 제가 지난 주말에 진짜 오랜만에 빠에야를 먹었어요. 한 2, 3년 만에. 어디 갔다가 그냥 갑자기 스페인 요리가 있길래 가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내가 할 줄 알아서 뭔가 이렇게 반대를 해줘야겠다 생각했거든요. 오늘 약간 뚜껑 안에서 빠에야 나오는 순간 너무 맛있습니다. 깜짝 놀라시겠네. 수육은 진짜 신기하네요. 진짜 수육이 신기하네요. 네. 수육 이거 키로에 12,000원짜리야. 안 비싼 거지. 돼지 앞다리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게 총 3kg거든. 그러니까 36,000원이면 양이 굉장히 제법 되는 거죠. 집에서 한 1.5kg 정도 사서 한번 싹 해먹고 남은 건 저렇게 넣어놨다가. 근데 이렇게 껍질 있는 걸로 하시니까 훨씬 좋아요. 좋아요. 네, 훨씬 예. 좋아요. 그러니까 껍질 있는 걸 달라 하세요. 네. 앞다리살 껍질 네, 있는 거. 그래야 되겠어요. 앞다리살로 안 하고 그냥 삼겹살로 해도 더 상관없어요. 맛있어요. 더 맛있죠. 더 맛있죠. 그렇죠. 진짜 삼겹살 이거 넣고 삶으려면 막 된장 한 숟갈 넣어야 되고 뭐, 커피 넣고 색깔 때문에. 뭐 통후추 넣어야 되고 그래서 그 국물을 못 쓰잖아요. 버리죠. 네. 근데 이거는 국물을 쓸 수 있어서. 그러니까요. 아까 국물 주시길래 큰일 났다. 나 돼지 국물 안 먹는데 어떡하지? 겉에 새우젓이 묻어있는 부분이 더 맛있어요. 그래요? 간이 돼서. 저 새우젓 장사하려고요. 새우젓도 되게 좋은 거 쓰시네요. 네. 보니까. 예. 굳이 여기 뭐 새우젓 그거 따로 놓을 것도 없네요. 우리 막 새우젓 양념해가지고 쌈장 넣고. 참기름 넣고 막 쌈장 참기름 넣고. 넣고 깨소금 넣고 뭐 파 마늘 막 넣고 이렇게 하고 찍어 먹잖아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요. 예. 그래서 나는 이거를 레시피로 하기가 너무 미안했어요. 그래서 이걸 한 줄 레시피로 하기는 좀 그렇지 않나 그랬더니 딸이 엄마 오히려 더 많이 먹고 사람들이 잘 몰라요. 사과랑 양파랑 그러더라고. 진입장벽이 낮아야 저 같은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진짜 어디 가서 딱 해가지고 그 국물채 들고 가서 그 자리에서 썰어서 싹 렌즈에다 데워서 먹어. 어디 펜션 놀러 가서. 캠핑이나 이런 데 갔을 때도 그냥 고기 사다가 그냥 끓이면 되니까. 맞아요. 누구네 뭐 교회에서도 그런 거 많잖아요. 밥 이렇게 시골 가니까 그런 일이
자주 있어요. 서로 밥 먹으러 오라고 그러고 막 그래요. 그럴 때 이거 한 냄비 이렇게 해가지고 뭐 앞다리살 비싸지도 않잖아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에리님 말씀하듯이 한 냄비 들고 가서 안 썰고 그 국물째 가져가서 그 자리에 그거 썰어서. 내가 돼지고기 수육 해가지고 갈게. 막 이렇게 마라함과 같이 해가지고 가면 뭐 완벽하지. 어머 완전 히트 칠 것 같아요. 히트치죠. 예. 그래서 무슨 행사 때마다 그러면 너는 그거 해와 이렇게 돼요. 그렇게 될 것 예, 같아요. 자기가 예. 트레이드가 딱 있으면 네. 시그니처로 그냥 네. 뭐 할까 그러면 너는 수육해와. 그러면 네,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수육 담당하겠습니다. 여력이 되면 마라함과까지. 말하면 예. 남자분들이 하기 딱 좋은 것 같아요. 수육은 라면보다 쉬워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근데 너무 맛있어요. 아우 맛있어요 진짜 이거. 진짜 맛있어요. 원자료 그대로 예. 먹는 거. 앞다리살 갖고 이런 맛이 나온다고 막 그 정도예요. 지난주는 고기도 오겹살이라 고기도 맛있어서 그냥 그러면 이 고기로 그러겠다. 그래서 일부러 이번에는 앞다리살 달라 그래서 그 값이 반이거든요. 네. 그 일부러 앞다리살만 한 거예요. 그렇죠. 오겹살 반이죠. 올리브가 너무 맛있어요. 그래요? 네, 블랙 올리브. 네. 엄청 크네요. 네, 큰 걸 내가 반만 딱 잘랐어요. 원래 더 많이 자르죠. 대부분 슬라이스를 하지. 스무디 너무 괜찮지 않아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점심이 첫 끼니까 그냥 바로 밥 먹긴 좀 부담스럽고 그런 스무디 하나 가져가서 흔들어서 이렇게 먹고 나서 식사하러 가면. 밥 먹으면은 저기 가식 이제 안 하게끔 하는 것도 네. 있을 것 같고. 저걸 먹을 때 뭐 올리브유를 조금 넣어서 같이 흔들어서 먹는 게 굉장히 팁이래거든요. 아, 올리브. 예, 그럼 혈당이 많이 안 오르나 봐요. 그래서 저는 컵에다 쏟아서 올리브유를 한 티 넣어갖고 이렇게 섞어서 먹어요. MCT 오일도 요즘에 이렇게 포션으로 돼 있는 게 있어. 딱 꺾어갖고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요? 이거 아니다. 이거 과식각이다 하면 딱 꺾어서 그냥 먹고. 아 진짜요? 태훈이 약간 과식에 대한 이슈가 있으세요? 언제나 과식이죠. 그래서 너무 친근한가 봐요, 제가 보자마자. 낯선지가 않았어. 그럼요. 우리 아까 이 오이에다 별도의 간은 안 한 거죠? 아까 그냥 그거, 예. 그거 그냥 절인 거 그대로. 절인 거에 네. 그대로에다가 짜가지고. 그다음에 두반장 같은데 간이 있으니까 아, 아무 두반- 다른 간은 없었어요. 식초하고 그것만. 식초하고 식초하고 알룰로스만 딱 네. 1대1 동률로. 네네. 다 잃어버렸어요, 그새. 잊어버리지 당연히 잊어버리죠. 나이가 시간이 얼마 지났는데. 돌아서면 젊을 때 하고 정말 달라요. 전 젊을 때도 그랬어요. 그래갖고 돌아서면 잊어버려. 그래서 저는 저만 그런 줄 알고 친구들한테 물어봐요. 머리에는 그 단어가 있는데 입으로 안 나오는 건 왜 그럴까? 뭐 이렇게. 바로바로 그걸 입으로 왜 안 인제 물어보냐 그러지 않아요? 친구들이? 나 원래 그랬다고? 그러기 시작한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넌 이제 그러니? 그렇게. 머리에는 이제 그 다 이를테면 이제 우리가 뭐 레몬 그러면은 레몬 말이 빨리 나와야 되는데 그 노란색 동글동글한 거 시큼한 거 이렇게 말하면 이제 친구들이 레몬? 맞아 이렇게. 저는 택시 타도 저기 전설의 고향 가자고 그래도 다 예술의 전당 데려다 주고 전설의 고향 갑시다 그러면은 택시 운전사가 이제 하도 알고 있는 할머니들이 너무 많으니까 예술의 전당 딱 데려다 주고 놀랍지도 않아요. 진짜. 그래서 애가 셋이고 넷이면 얘 이름을 다 불러야지 하나 나오잖아. 맞아요. 저는 안 그럴 줄 알았어요. 저희 집에 애가 셋이 있거든요. 다둥이 첫째부터 불러야 되니까. 어느 날은 혼내는데 다른 애 이름 불렀다고 막 그 애가 삐져갖고 또 그러고. 울고불고. 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나이는 40살입니다. 40살이에요. 네네네. 만으로는 39입니다. 나도 만으로 69이라 그럴까? 네. 나는 그렇게 젊고 그러면은 나이만 말하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아. 좋을 것 같아. 사람들이 놀리키는 재미가 있잖아. 맞아. 저는 원래 아이를 부풀려서 얘기하는 게 재밌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실식으로. 부풀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상상을 못 하잖아. 이렇게 70이라고 그러면 정말요? 이렇게 놀래는 그게 재밌을 것 같아. 그러니까 줄일 필요 없는 거죠. 교회에서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갔을 때. 예. 피부랑 뭘 봐도. 저는 지난주에 인도 갔다 왔어요. 인도요? 한 곳에 있었어요. 어디에 있어요? 오로빌이라고 공동체 마을. 그래서 뭐 오로빌. 공부하는 게, 예. 그러니까 인도에서 이렇게 경계가 있어요. 경비를 서서 검증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요가 선생님이시죠? 필라테스. 필라테스. 네. 경비가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규정을 만들어 놓은 규칙을 어기는 사람은 쫓겨내요. 네, 그래서 좀 안전한 편이에요. 좋다. 네, 거기서 딴 데 안 가고 거기만 있었는데 너무 좋았어요. 어떤 분들이 보통 오세요? 거기에 한국인도 한 50명 정도 살고 있거든요, 실제로. 규모가 얼마나 돼요? 혹시? 거기가 여의도 만화돼요. 여의도 네, 만화. 네.
지역인데. 네네. 잠깐 교육 듣는 게 있어가지고 듣고 한 번 사원 한 군데 가고 안 돌아다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그냥 거기를 좀 온전하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찍고 오라 그러면 뭐 보는 거지 내가? 막 이러니까 너무 좋았어요. 며칠 동안 갔다 오셨어요? 저 15일. 네. 충분했다. 네. 그래서 목이 좀 여기랑 왔을 때 온도가 안 맞아서 목이 좀 잠겼어요. 네. 가가지고. 어떤 교육들 하신 거예요? ATB라고 몸을 통한 알아차림이라는 움직임 명상인데 인도에 있는 아이들 대상으로 처음에는 교육을 만들었는데 이게 아이들의 집중력이나 어떤 사회성에 굉장히 좋은 그런 어떤 역할을 해줘서 오로빌 쪽으로 다른 나라 아이들이 되게 많이 와요. 오고 그거 배우러 외국에서 되게 많이 오고 한국인 대상으로는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거 들으면서 이건 아이들한테 할 게 아니라 우리 어른들한테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 좀 들었어요. 어른들이 집중력이 되게 많이 잃어버려 있잖아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어떤 것들을 이렇게 훈련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선은 몸 스캔하는 거, 명상. 일단은 시작할 때 항상 스캔을 해요. 오늘 내 상태가 어떤지. 그게 이제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걸 4가지로 층을 나누는데 우리 몸, 물리적인 딱딱한 몸, 인지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이제 겉에 맴도는 에너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포근한 공간에 들어왔을 때와 도서관에 들어갔을 때 에너지가 좀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을 차례차례 조금 몸에서 인지를 시켜요. 지금 여기가 공기가 어떤지 막 그런 거를 얘기하고 내 생각은 어떤지, 내 감정은 어떤지 이렇게 4가지 층을 다 경험하게 해주거든요. 그렇게 스캔을 쭉 해요. 그러면 내가 그 층 중에 어디에 매몰되어 있는지 약간 그게 느껴져요. 저는 되게 한동안 일을 되게 열심히 하다가서 한 3일 정도는 생각에 굉장히 매몰돼 있어서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놓는데 좀 힘들었고 그리고 나서 아이들처럼 놀아요. 막 뛰어놀게 하고 게임하고 엉덩이 막 쿠션으로 때리고 그래서 되게 몸을 뜨겁게 만들고 다시 스캔을 해요. 이게 그걸 되게 반복적으로 하거든요. 놀이라는 게 정말 좋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거. 근데 그때 중요한 게 거기서 이제 그 교육에서 얘기하는 게 우리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너한테 뭐가 오는 거야? 너는 어떤 사람이야? 이런 걸 되게 질문을 많이 해요. 일주일 정도는 경쟁을 해서 이기려고 하는 저를 내려놓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좀 즐길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이고 좋은 경험하고 오셨네. 네네. 그래서 딱 갔다 와서 여길 와서 너무 좋아요. 따끈따끈한 상태로 오셨네. 네. 할 얘기도 많아지고. 거기는 왜 가기로 하신 거예요? 제가 그 움직임 강사를 하면서 뇌과학 쪽에도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쪽 관련해서 계속 조금 공부를 한다기보다 책을 좀 읽었었어요. 알렉산더 테크닉을 좀 원데이로 몇 번 듣고 그러다가 거기서 연관된 분이랑 ATB를 하시는 분이랑 좀 만나게 돼서 그분이 하는 또 워크숍을 몇 번 들었어요. 한국에서. 네네. 그 줌으로도 듣고. 근데 이제 3월 달이 제가 되게 바쁠 때여가지고 이거 갈까 말까 연말에 이제 고민을 하다가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안 가면 안 되는데 약간 마음에서 너 지금 가야 돼 라는 게 계속 저한테 막 머릿속에 맴돌아서 그냥 다 놓고 갔어요. 근데 제가 없더라도 다 굴러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서 지금 이 시점에 나한테 정말 필요한 게 맞구나라는 것이 좀 들어왔고 이걸 운동에 되게 접목할 수 있겠구나라는 되게 확신이 들었어요. 좀 획기적이었어요. 와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데 여기서 명상을 해? 이게 제가 경험을 하니까 그러니까 어디서 딴 데서 제가 듣고 원데이나 뭐 이틀 안에 그냥 끝나버리는 클래스가 아니라 10일 동안 당금질을 당하고 오니까 이거 너무 좋다 해서 조금 차근차근 제가 클래스를 나중에 만들고 공부를 더 해보려고 갔다 왔는데 큰 영감을 받고 오셨네. 너무 영감을 받았고 가려고 하는 길이 맞구나. 이걸 많은 사람들이 지향하고 있구나. 그런데 하기 어려운 환경이구나. 왜냐면 너무 경쟁이 심하니까. 저 또한 한국 와서 막 열심히 오자마자 막 일을 했거든요. 막 채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동안 거기서 15일 동안 있었던 게 또 없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니야. 다시 알아차리고 막 그거를 그 경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잘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저도 인도를 갔다 오긴 했어요. 근데 아, 네. 우리는 막 패키지로 가니까 완전 다른 경험이겠네요. 완전 다르죠. 네. 근데 우리 패키지로 가면 이제 거기 그 강 있잖아요. 겐지스 강에서 이제 막 거기서 목욕하고 우리는 이제 배를 띄워가지고 배를 타고 거기서 시체 태우는 그 장면을 다 보죠. 이렇게 어느 정도 거리에서 다 보고 그런 거 체험하고 여행 많이 다니셨었나? 많이 다녔어요. 아유 예, 좋다. 예, 많이 다녔어요. 거기 산티아고는 꼭 가고 싶어요. 음. 이제 약간의 건강이 이제 지금 되찾아가지고 근데 갈 만한 사람이 없어요. 반대로 우리 서울에 있는 친구들이 또 그렇게 걷는 건 못 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또 우리 그 모임 중에서 서울 친구들 중에서 제가 막내예요. 예. 그러니까 72살, 3살, 뭐 4살, 5, 6 이렇게 쭉 있어요. 그래갖고 좀 아쉬워요. 근데 거기 혼자 가는 게 좋다면서요? 근데 이제 염려하시니까. 혼자 어떻게? 혼자 염려하시니까. 혼자 가야 혼자는 좋죠. 못 혼자 갈 수 있을 때 의미가 있죠. 그렇죠. 그냥 그 길이 약간 혼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명상하듯이 걷는 길이에요. 예. 2명이나 그러니까- 4명이나 갔으면 좋겠어요. 쌈박질해요. 그래요? 2명이나 4명에서 그렇게 가면 몇 분이 왜냐면 가셨어요? 저는 혼자 가는 둘이 갔지만 그 언니는 이제 아. 택시로 이동했고 저는 혼자 걸었기 때문에 혼자 간 셈이죠. 혼자 갔는데 대단하시다. 그렇지 않으면 어디서 자냐, 어디서 씻냐, 음. 오늘 뭐 먹냐 딱 요거만 남아 있거든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이게 충족이 안 되면 사람이 굉장히 예민해져요. 몸이 너무 극도로 힘이 드니까. 그래서 부부가 오면 진짜 최악이에요. 싸워요? 싸움하고. 근데 안 싸우고 갔다는 부부가 있어 내가 거의 그 정도면 성인 품에 올려야 된다는 그럴 정도로 그렇게 예민해져 있어서 그렇게 그 정도로 힘들어서 힘들어. 이제 부모 자식 간에는 제가 비추해요. 왜냐면은 자식이 엄마를 위해서 같이 가준다고 하는 건 좋지만 걔는 거기서 진짜 많은 기회가 많거든요. 친구들도 많이 만나야 되는데 이 보폭을 엄마랑 같이 해야 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짐스럽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견디기에는 시간이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1000km를 그렇게 해서 걸으려면 그렇게 해서 혼자 가는 게 참 좋아요. 가다 쉬다 이렇게 하면서. 근데 이제 혼자 가는 게 훈련이 안 된 사람 무서워하니까. 네, 그렇죠. 우리가 살다가 이렇게 그 아주 고독한 순간에 있어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있는데 안 되잖아요. 늘 가면 식구들 있고, 늘 가면 회사 동료들 있고, 계속 전화 오고 찾고. 그런데 그런 데를 딱 가버리면 전화 안 되고, 찾는 사람 없고, 그렇죠. 내가 뭔가 처리해야 될 거 아무것도 없고, 그렇죠. 하루 종일 아무도 못 만날 때도 있고, 걸으면서. 그런 속에서 느껴지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그리고 몸이 완전히 혹사돼서 지쳐서 내 기운이 하나도 안 남아있는 상태에서 드는 생각들이 진짜 온전한 것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좋죠. 아주 순수해진 상태로. 그리고 가서 보면은 이제 딴 게 필요 없어요. 부엌만 있으면 되고, 막 먹을 거 있으면 되고, 잠자리 있으면 되고, 막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뭐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열심히 살았을까? 뭐를 얻기 위해서? 그러고선 오죠. 돌아오면 똑같아지. 한동안은 이제, 오늘 들어갈 집 있다. 안 구해도 된다. 그리고 부엌 있다. 식자재도 있다. 막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거 자체로 막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 순간을 못 겪어보죠. 그냥 늘 그냥 기본값으로 주어져 있는 데서만 살아보니까. 그래서 그런 걸 느끼려고 가는 의미이지 같이 여럿이서 그걸 걸어냈다. 뭐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 길 좋은 데가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어디 머무시는 것 그리고 뭐 자연을 보고 그곳에 음식을 먹고 어떻게 보면은 행복을 누리시려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돌아와서는 그 행복을 유지하려고 유지하려고 그렇게 하죠. 하려고 하는 건데 의문이 드는 거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 일상 속에서는 그 행복을 누릴 수는 없는가? 있어야죠. 네. 그게 그런데 궁극이죠. 그게 궁극적인 목표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파랑새가 밖에 있지 않을 것 같은데 안에 있을 것 같은데 아. 근데 그것들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요즘에 제 네. 좀 숙제인 것 같아요. 그 파울료 책 순례자의 순례자들. 순례자 거기가 그거잖아요. 궁극적인 결론이 그렇죠. 진짜 집이 최고다. 돌아와서 맞아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일상이 맞아요.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는 게 여행의 그렇죠. 목적이라고. 그렇죠.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인가, 어떤 게 행복인가를 많이 추구하고 생각해 보면은 궁극적으로 드는 생각은 내 일상 속에서 살아내는 그냥 작은 것의 행복, 작은 것에 누리는 뭐 소확행이라고 하는 것들
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 짧은 인생이지만 좀 이렇게 돌아보면 멀리 있지 않고 그냥 우리 세 아이, 그다음에 아내랑 저 우리 5 식구 그냥 같이 있는 이 공간, 이 공간이 제일 좋은 거였는데 왠지 모르게 다른 곳에 가면은 더 큰 막 파라다이스가 있을 것 같고 막 판타지가 있을 것 같고 막 그랬는데 막상 집에 딱 돌아오면 여기가 제일 행복한 곳이었구나 이제 깨닫게 되는 것 같거든요. 굉장히 빠르시네요. 근데 가보고 싶습니다. 네. 아이고, 그리고 누리고 이제 싶은 아유 뭐 이제 되면- 앞으로 뭐 가실 날만 남은 거죠. 그렇죠. 뭐. 아이들 크고 셋 그럼. 일단 새 키우는데 집중하세요. 지금은 이제 지금은 아이 키울 때죠. 예. 그래서 종종 가봐야 되는 것 같아. 종종 맞아요. 익숙한 것들을 좀 맞아요. 버리고 가서 이미 충분했다는 걸 느끼게 만들려면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하루 굳이 장소를 떠나지 않아도 이 매일매일 살아도 그런 시간을 그렇게 이렇게 골방 시간을 한 1시간이라도 맞아요. 여기서 떠나서 어디 카페 가서 앉아 있든지 해갖고 혼자 있는 시간, 그 생각하는 시간이 반드시 그 습관이 돼서 그게 없으면 불안해야 되는 거. 교인들한테는 그게 기도하는 시간이고 그렇죠. 그렇게 이렇게 좀 떠나져 있는 거. 피정이죠. 삶 안에서 매일매일. 그래서 그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게 메타인지 같고 나를 삼자로 보는 맞아요. 듯한 느낌으로 봤을 때 내가 고집하고 아집했던 것들이 보이고 내가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허무하구나 잘못됐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문제가 있었던 관계에 가서 부딪히는 관계 속에서 내가 잘못했노라 얘기하면 너무 그냥 멋있다. 뭐 그게 인생살이고 살아가는 거지 이런 생각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에리님 보면서 많은 것들을 도전을 받아요. 그러니까 보면서 공동선이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남에게 주면서 느끼는 그 보람 그리고 그렇죠. 그 행복을 그렇구나라고 이렇게 깨닫거든요.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그 공허한 이유는 하나예요. 나만 생각할 때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걸 얘기해 줄 수는 없지만 내 거가 나 그다음에 내 식구한테만 쓰여지고 그다음에 그걸 지키려면 지켜질지는 모르지만 어느 순간부터 허무해지기 맞아요. 시작하거든요. 재미가 없고. 그러니까 그 공동선이라는 게 딱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타고난 어떤 것들 재능들이 다 있잖아요. 그거를 쓰이는 거에다 초점을 맞추는 거지. 그런데 공동의 선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한테만 선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이제 그런 일들을 초점을 딱 맞추면 그게 이제 예를 들면 내 가족을 지키고 나를 내가 막 뭔가 이렇게 안 뺏기고 내 건강 막 지키려고 하는 게 만약에 올이라면 목표가 올이라면 공동선으로 시야를 딱 넓히면서 그냥 심리로 확 가버리니까 올이는 그냥 가는 길목에 그냥 지켜지는 거지. 그리고 그 공허함과 허무함과 그게 없어요. 그리고 이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과의 그 갈등이 없죠.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하려고 했을 때 첫 단계가 최겸님 만나서 건강이 회복이 되면 그렇죠. 내가 에너지가 생기고 내가 생기게 되면 너가 보이고 너가 보이면 우리가 보이니까 그러니까 너 우리가 살아가야 되니까 내가 먼저 에너지가 충만해야겠구나. 그리고 내가 먼저 이렇게 뭔가 어그러짐이 없고 뭔가 내면적으로 좀 건강하면 내 자신을 사랑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자존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커지면 이제 가족을 챙길 수 있는 여력이 생기고 가족을 챙기면 우리 공동체 혹은 뭐 이런 게 보이는 것 같아요. 훌륭하십니다. 아이고.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으셨었나 봐요. 네,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았죠.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체중을 내려갔다 올라갔다를 이제 반복을 했어요. 그 와중에 이제 군대는 갔었고 군대에서 엄청 살이 빠지면서 자신감이 충만했었고 그 3년 주기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도 이렇게 이 모습으로 여기 최겸님 방송에 나와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 내려가면 되니까. 지금은 이제 올라와 있는 상태.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내려가 보려고. 아닙니다. 그리고- 내려가도 됩니까가 아닙니다. 네, 맞죠. 네. 그래서 어느 때 이렇게 최겸님 방송을 보고 좀 이렇게 패러다임이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내가 건강하게 내 몸을 움직이고 내가 어느 정도 몸무게가 됐을 때 어디가 안 아프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다이어트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진짜로 노인이 되어서도 건강하게 내 삶을 영위할 수 있게끔 하는 것으로 제가 바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스타일 다이어트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제가 파편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들이 쫙 깨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체형상 인바디를 해보면은 이렇게 운동선수처럼 이렇게 나오는 타입이에요. 근육량이 많고 지방도 많고 물도 많고 뭐 이렇게. 그래서 건장한 몸. 네네네 그렇게 타고나기를 이렇게 타고난 것 같아서. 근데 그때는 살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조금 올라가면은 다시 이제 다이어트, 올라가면 다이어트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게 뭐 네다섯 번 더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 옷장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쪘을 때의 옷과 내려갔을 때의 옷이 못 버려, 못 못 버려. 버립니다. 그래서 같이 있어서 이거 그만하고 싶다라는 생각에 저탄고지라는 걸 시작을 했고요. 언제쯤이셨어요? 코로나 시작할 때쯤 그때 효과를 되게 많이 봤어요. 그냥 단지 저탄고지라고 하는 것을 했을 때 한 5, 6kg 정도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15 이렇게. 이렇게. 네. 오, 그래서 그렇게. 저탄고지가 효과가 있구나. 근데 왜 효과가 있는지, 그게 왜 내 몸에서 그렇게 변화를 일으켰는지를 이제 최겸님 영상을 보고 이제 그렇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됐죠. 근데 약간 그럼 지금 어떤 게 힘드세요? 힘든 거는 사실 없습니다. 글쎄요. 네, 네. 또 효과를 지금 보고 계세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힘들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제 내려가고 어떻게 하면은 되는 걸 알지만 그대로 이제 못 살 때가 많잖아요. 네. 실천의 영역. 네, 실천의 영역에서 내가 내 스스로 의지가 좀 박약한 것들을 느낄 때 조금은 실망스럽고 그런 경험들이 있죠. 그런데 뭐 하면 되죠 뭐. 라는 생각으로. 그게 궁금했어요. 남자분들이 영상을 이렇게 긴 영상을 보기가 쉽지 않은데. 그렇죠. 그죠? 네, 그렇죠. 보통 이렇게 궁금했어요. 차에서 이렇게 인터뷰하셨던 영상들은 이렇게 운행을 하면서 팟캐스트처럼 이렇게 소리로 이렇게 듣고 그랬거든요. 라디오처럼 그냥 이렇게 듣고 배경처럼 이렇게 깔아놓고 들으면 효과를 살아냈을 때 효과가 나오는 거더라고요. 느낌이. 네네. 그냥 그거를 알고 아는 것을 실천하고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냈을 때 그것이 있는 거지. 하루 딱 했다고 이렇게 효과 있는 게 아니니까 살아내신 분들이 나오는 거니까 되게 그거 좋더라고요. 진짜 정말 좋은 말이다. 그 효과를 내가 느끼는 거니까. 그렇죠. 그 효과를 딱 느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무 좋다. 진짜 말 그거네요. 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신앙도 사실 간증 들으면 그런 맞습니다. 효과잖아요. 그 효과. 딱 그 느낌을. 맞아. 차에서 인터뷰 하시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간증 집회입니다. 새롭게 하소서요. 그렇죠. 이렇게 집밥 여기가 간증 집회. 구역 예배, 셀 예배인 거고.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니 저는 아닌 게 아니라 준비도 그렇게 준비하는 그 마음으로 준비해요. 어쨌든 이게 이제 저는 이제 말씀으로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음식으로 준비한다 생각하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일주일 그 신부님들 아닌 목사님들 그 강론을 준비하듯이 저는 음식으로 준비한다. 딱 고기도로 하는 거기 때문에 딱 그 느낌이에요. 그래서 진짜 어나더 새롭게 하셔서 진짜 우리가 건강해져서부터 그럼요. 시각이 바뀌어서 그럼요. 남도 돌아볼 수 그럼요. 있는 거니까. 그럼요. 첫 관문이죠. 예, 제가 건강해야. 예. 그런 면에서 최겸님이 하시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내 몸을 깨우고 내 몸에 대한 게 여기 와서 내 몸에 대해서 되게 미안했다.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다. 이렇게 하신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내가 그동안 잘해줘야겠다. 내 몸을 너무 혹사했다. 그동안 너무 고마웠고 미안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일깨우고 어떻게 보면은 삶을 전환시키는 일들이 최겸님한테 감사해야 될 분이 많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행보가 너무 기대되고요. 뒤에서 묵묵히 이렇게 응원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는 건가요? 너무 말 많이 했어요. 아니에요. 충분히 계속 하셔야 돼요. 네네. 아니 어떻게 오셨어요? 저는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병원에 이게 한번 이직을 한 병원이거든요. 간호사세요? 네, 간호사. 지금은 정형외과에 있고요. 병동물에
근무하고 있어요. 근데 저랑 같이 일하는 연세가 조금 있으신 선생님이 계신데 그 선생님이 엄청 팬이세요. 에리님이랑 태겸님이랑. 그래서 항상 유튜브로 그걸 보고 계시고 그 음식 막 따라해가지고 해봤는데 그 맛이 안 난다. 저기 가보고 싶다. 계속 얘기를 하셨는데 마침 그 이제 모집 그게 뜬 거예요. 사연 이렇게 접수한다. 그래서 같이 이제 지원을 했는데 저는 되고 그 선생님한테 가지고 엄청 인생이 나가고, 그래. 예. 아유. 그래서 병원에 그게 또 소문이 다 나가가지고 제가 여기 나온다는 거를 그래서 이제 수원생님이 그러면 오프를 주겠다 이래가지고 오늘 오프까지도 받고 이제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곳을 그분이 되게 부럽겠다. 엄청 부러우세요. 전에 항상 저는 3교대를 하니까 전에 있던 병원에서는 정말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때는 중환자실이랑 일반외과 병동이랑 좀 많이 왔다 갔다 했고 중간에 한번 코로나가 터졌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중환자 병동에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몸이 진짜 많이 망했어요. 키가 165인데 몸무게가 43kg로 퇴사를 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뭐 그 사이에 결혼도 하고 뭐하고 했지만 남편이 너 이렇게 살다 진짜 죽을 것 같다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물 안 먹고 못 먹고 일할 때도 많고 이래서 고민하다가 이제 퇴사를 했고 한 2달 정도 쉬었어요. 2달 쉬면서 저희 친척들이 다 미국에 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미국 가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 얼굴 보고 그 센트럴파크 돌아다니면서 거기에 있는 음식들 먹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 지금 있는 용인서울병원이라는 곳인데 여기로 와가지고 여기는 너무 행복해요. 진짜 선생님들도 너무 좋고 일단은 분위기 자체가 되게 가족적이고 그전 병원은 퇴근해서 그 집 가기 바빴거든요. 아니면 진짜 막 놀러 가거나 술 먹거나 치킨을 먹거나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그 딱 걸어 나오는 거리가 약간 나무들이 엄청 많고 벚꽃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거기를 걸으면서 개천가를 걸으면서 이거를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기 병원에 온 게 지금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 프로그램도 진짜 너무 나오고 싶었는데 그 선생님들이 막 해보고 이거 해보고 싶다 야채찜 같은 거 엄청 해보고 싶어가지고 몇 번은 실패를 하셨대요. 그래서 그거 해보고 싶은데 가서 혹시 주면은 그 사진을 찍어봐라. 그래서 아까 열심히 사진 찍어가지고 병동 톡방에 올리고 그래서 다들 잘하고 오라고 모니터 하겠다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교대 근무는 안 하세요? 지금도 일단은 하고 있고 제가 이제 임신 계획이 있어가지고 근데 결혼한 지 이제 3년 차거든요. 그래서 이제 임신하려고 준비는 중인데 1년 동안 아기가 안 생겨서 근데 퇴사하면서 사실 한번 화학적 유산이라 그래가지고 그 아기 집이 보였던 건 아니고 착상이 안 돼서 그대로 그냥 탈락이 돼버리는 그런 유산 한번 겪어가지고 네, 그거는 좀 화학적 유산이라서 아예 그냥 임태기에만 나오고 뭐 피검이나 이런 거는 되게 약한 수치로만 나오는 게 있었는데 그 자연스럽게 착상이 안 되고 그래서 점수가 떨어지면서 이제 피검사 확 떨어지면서 이제 유산 처리되는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하고 이제 퇴사를 해서 여기로 오고 한 10kg가 쪘어요. 여기 오고 나서. 10kg 찐 거예요? 10kg가 찐 거예요. 네, 수원생님이 정말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계속 뭘 주시고 뭘 보고 네, 있는 거야? 좋은 거죠. 그래서 진짜 그전에는 남편이 병원 근무하셔야 되겠는데 당겨도? 남편이 등을 보면 뼈가 갑자기 셀 수 있을 정도 같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완전 좀 통통해져가지고 통통? 네, 좀 통통해졌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행복합니다. 근데 이제 임신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1년 동안 안 생기니까 이제 인공수정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번 주에 딱 인공수정 날짜를 잡고 오늘 여기 딱 출연을 하고 내일 모레 이제 다시 가가지고 상담 받을 거거든요. 저는 이제 이런 거 조금 많이 배워가고 유튜브도 좀 열심히 보고 그렇게 해서 임신 준비해서 네. 지금 임신하신 분들 이제 현지 씨도 있고 또 여기 지난번에 우리 맞아요. 여기 그래요? 오신 분들, 출연하신 분 출연하신 분 중에서 음. 지금 애기 사진 막 카톡에 막 아 진짜요? 너무 예뻐 애기 사진 거의 한 초반에 오셨던 분 중에 한 분이 지훈 사마도 오셨던 한 분이 이제 임신 준비하실 뻔했는데 지금 아기가 있고 아. 예전에 그 피부 관련해서 인터뷰 따라 하셨던 현지 분이 씨. 14화였는데 그분도 한 2, 3년 정도 이제 임신 그 시도가 안 돼서 이제 인공 수정하려고 이제 마지막이다 했던 근데 이제 되셔가지고 지금 이제 아니 나이가 지금 혹시 어떻게 되세요? 지금 30이요. 30이요? 네. 근데 인공수정은 그렇게 1년 정도 기다리다 안 되면 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난임병원에 일단 진단을 가서 제가 1년 동안 자연임신 시도를 했는데 안 됐습니다. 해가지고 제 피검사랑 남편분 이제 정액검사랑 다 해요. 그 검사를 전부 다 하고 여기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 난임센터에서도 자연임신을 한 2-3분 정도 더 시켜요. 아. 근데 대신에 배란 유도제 같은 걸 먹고 나나포 터지는 주사를 맞고 이제 주기적으로 가가지고 검사를 해서 그래도 안 생기면 요즘엔 저희 같이 젊은 사람들인데도 환경적인 것 때문에 안 생기는 경우가 엄청 많구나. 많아요. 완전 정상인데도 그걸 심리적으로 너무 갖고 싶으니까 또 그것도 되게 크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한 2번 정도 했는데 이제 어떻게 하실래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자궁 안에를 깨끗하게 해야 되니까 근종이나 용종이 있는지 검사를 하고 그게 만약에 있으면 그걸 떼내고 이제 시험관이나 인공수정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바로 시험관을 넘어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배란이 이렇게 딱딱딱딱 맞으시면 인공수정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인공수정이랑 시험관이랑 좀 다르거든요. 어떻게 달라요? 인공수정도 2갈래로 나눠지는데 자연주기랑 비자연주기가 있어요. 배란주기가 딱딱딱딱 맞는 사람들은 일정 날짜를 딱 정해줘요. 그래서 약을 먹고 그 날짜에 맞춰서 남편이 먼저 가가지고 이제 빼면은 그거를 화학 처리를 해서 여자 몸에 넣는 거고 비자연주기는 이제 배란주기가 안 맞은 사람들 배란주기를 맞추게끔 주사를 놓은 다음에 그 주기가 맞았을 때 이제 그렇게 똑같이 하는 거고 시험관은 남편 거 빼고 제 거 빼고 밖에서 만들어서 안에서 다시 넣어야 돼요. 그래서 시험관이 조금 더 힘들다 하더라고요. 수정이 밖에서 되냐 안에서 되냐 네, 그리고 뭐 좀 더 많이 과배란을 시키냐 아니냐 이런 차이도 좀 있는 과배란을 거고. 시켜요? 네네네. 배란을 일부러 좀 많이 하게 한 그래서 다음에. 쌍둥이, 설쌍둥이들 네. 많잖아. 그래서 그 시험관이 쌍둥이가 많은 이유가 아마 남자 쪽 빼고 여자 쪽 빼고 밖에서 이제 해가지고 여러 개 성공 확률 높은 애들을 넣는 거니까 그래서 쌍둥이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냥 셋 낳으신 거죠? 예. 아유, 이것도 보통 감사한 일이 아니에요. 감사해요. 그죠? 아내한테 미안하죠. 아니, 미안할 거 없죠. 네. 나라의 큰일 한 건데. 요즘에 진짜 난임 이슈가 너무 아, 엄청 심한 많아요. 것 같아요. 심리적인 요인도 되게 큰 것 같아요. 심리적인 것도 큰 것 같아요. 이제는 저는 좀 약간 내려놓은 상태고 남편이 원래는 별로 그렇게 안 갖고 싶다가 최근에 그 마음이 생겨서 이제 1년 동안 갑자기 그렇게 한 거였는데 남편도 이제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남편이 지금 약간 조금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다 내려놨거든요. 이게 이 소리. 네. 계기가 있어요? 남편분이 마음 바뀐 계기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냥 주변에 아마 아기들이 생기니까 이제 본인도 그 생각이 전혀 너무 없다가 이뻐 보이나. 네, 이제 애기들 너무 예뻐 보이는 거야. 그 약간 여성 호르몬이 좀 나온다 해야 돼. 원래 되게 상남자 같은 남자였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저도 약간 집에서 뭔가 빨래 개고 있고 이런 모습이 너무 설레는 거예요. 그 전에 막 운전 막 확 멋있게 하고 이런 거에 설렜으면. 남편분이 그런 일을 좀 더 하시게 됐다고요? 네. 남편이 그래서. 빨래 개는 모습에 설레진다. 아, 제가 설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여성 호르몬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요즘에. 감성도 풍부해져가지고 혼자 유튜브 보면서. 울고 막 그래? 네, 막 그런 엄마 막 이런 영상 있잖아요. 그리고 뭐 혼자 울고 좀 아이고. 벌써? 벌써 나이가 아직 어린데. 30 아직 아니잖아요. 31인데 남편은 아직. 엄청 귀여워요. 진짜. 엄청 사랑하시네. 그런 데잖아요. 저는 거의 에리님이 초기에 이제 차에서 인터뷰하시고 그러셨던 거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저는 봤으니까 혼자 저 이제 회사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CR도 안 먹히는 거예요. 뭐라는 거야? 누가 왜 뭐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올 초에 이게 작년 12월에 미국에서 근무하시던 분이 저희 이제 왔어요, 같이. 근데 최겸님을 알고리즘 통해서 알았고 그분도 건강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으셨대요. 미국에서. 예, 미국에서. 그래서 감량이 뭐 10kg 이상 됐고 그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몸이 너무 좋아지니까 같이 만나서 혹시 최겸을 하냐 그랬더니 나 최겸 안다고. 그분과 저랑 이제 그 건강에 대한 관심사가 많아지니까 혼자 이야기하는 것보다 둘이서 같이 이야기할 때 설득력이 있어요. 아 그래? 아 그래?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서로 좀 이렇게 위안이 되죠. 보고 계시죠? 네. 재밌으시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도움 받았다는 사람들 막 보면은 진짜 많고 요즘같이 저는 되게 많이 어디 가는 데마다 만나니까 간간히 이렇게 영상이 진짜 어마어마한 아우, 이 파워,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한 대단해요. 파워풀하더라고요. 그럼요. 지금 인기가 좀 실감되시나 봐요. 아유, 뭐 길에서도 다 알아오실걸? 예? 그럴 거예요. 이제 밖에서 행실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도움 받는다고 하니까 좋죠. 좋죠. 다른 거 뭐 어디 좋죠. 드라마에서 봤어요는 아니잖아요. 좋아요. 정말. 보람 있으실 맞네. 것 같아요. 네, 그러시- 보람이 있어요. 그러실 것 보람 같아요. 있어서. 네, 너무 좋으시겠다. 계속 이렇게 쓰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전혀 뭐 이렇게 계획하시거나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이러실 줄은 전혀 모르셨던 예, 거잖아요. 예. 전혀 계획하지 않았고 그런데 지금 느끼는 건 이게 태초의 내 계획이에요. 이게 나한테 네. 주신 계획. 음. 그러니까 이거였던 것 다 같아요. 이루어 주셨네. 응, 이루어 주시고 계시는 예,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제도 내가 느끼는 느낌이 뭐냐면 어제 저녁에 제가 일찍 자는데 여기 떠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뭐 이렇게 다 준비됐어요. 그런데 아우 여기 또 들여다보고 싶고 이것도 좀 해보고 싶고 막 아.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아니 내려가 자야 되는데 음. 그래서 내가 야 이렇게 좋다고 보니 12시야. 그런데도 또 들여다보고 그러면서 뭘 좀 하나 뭐 없나 뭐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일이면 딱 아, 선을 그럼요. 그어지잖아요. 그럼요. 이름 딱 물려까지 하고 뭐 이렇게 뭔가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게 이게 일을 넘어섰고 그러니까 거의 나한테 미션이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내가 요즘은 또 그 개신교 강론을 되게 많이 듣거든요. 개신교 강론을 계속 들으면서 이제 그 구약에다 집중해서 계속 듣기 시작하니까 아 이거 맞네. 그렇게 그런 느낌이 들죠. 그 제 영혼의 목적에 맞닿는 일을 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기뻐요. 더 이상 다른 데 가서 막 다른 일로 즐거운 걸로 얘기하고 떠드는 게 이렇게 지치고 별로 재미없죠. 의미가 없고 예, 재미가 의미가 없어요. 없고. 그래서 내가 들 보고 싶다는 소리가 예, 아까 그 소리예요. 의미가 이제 여기서 동기부여가 되고. 네네. 그렇게 해서 내가 어떻게 쓰여지고 좋다라는 걸 할 때 진짜 힘이 나지 그 외에 다른 얘기 뭐 이렇게 그냥 세상적인 얘기들은 그냥 듣기는 하는데 이렇게 썩 재미는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 그 필라테스 일을 하시게 됐어요? 저는 원래 그 연극했었거든요. 연극을 어울린다. 되게 오래 했었고 운동 강사는 생계? 왜냐면 예술 계통이 수입이 조금 불안정하니까 그래서 고정적으로 딱 아침에 수업하고 오후에 이제 활동하고 그렇게 좀 오랫동안 했었어요. 근데 이제 예술 활동 같은 경우는